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다이내믹한 장입니다. 자, 일단 어제 급락이 나왔고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오늘도 또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정말 이건 뭐 이게 뭐 정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지금 거의 뭐 강원랜드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을 여러분들은 이제 산 증인으로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사이드카가 있으면 매수 사이드카도 걸리는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이고, 이게 아마 계속 엘리베이터 형태로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팔란티어 실적이었는데, 팔란티어 실적이 잘 못 나올 경우에 또 AI가 살짝 식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살짝 뛰어넘는 실적도 나왔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미국과 이란 협상도 아직까지는 대화의 기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도 살짝 대화 무드가 조성이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인도와의 미국과의 또 관세 협상에서 인도가 또 협조를 잘해서 관세도 깎고, 석유 같은 경우 러시아를 배제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금은 시세도 좀 안정화가 됐고,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모습들의 영향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코스피가 6.84%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팔았고요. 코스닥도 4.19% 상승을 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어제와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뭐 전체 종목들이 다 큰 상승들을 보였고, 특히나 우주 테마들이 요새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요새 좋았고, 반도체도 뭐 여전히 좋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뭐 우주 지상 기지국가 발사체 요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올해 반도체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테마가 우주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테마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그렇고, 일단 우주 쪽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뭐 HLB 얘기 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진양군 회장님의 레퍼토리가 또 시작됐습니다. 뭐 HLB를 한 2019년 이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다들 뭐 요 패턴이 낯설지 않고 익숙한 패턴임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레퍼토리 1번 타자가 HLB 글로벌 넥스트 사이언스였죠. 그 당시에도 HLB 그룹이 급락을 할 때 HLB 글로벌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한가가 안 잠기고 거래가 터지면서 진양구 회장님이 장내 매수를 하면서 감사보고서 파동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감사보고서가 지연이 되면서 주가 급락과 뭐 급등을 반복을 하면서 나누코 박스를 한다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양구 회장님과 진양구 회장님 딸들이 HLB 글로벌 주식을 장내 매수 내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템버거가 갔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가 또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도 유일하게 하한가가 안 잠기고 바로 반등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HLB 테라피틱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장내 매수와 그 다음에 무중, 배당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또 HLB 테라피틱스가 올라갔었죠. 그 다음 버전인 3탄이 이제 HLB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진양구 회장님도 들고 있고 딸들도 들고 있는, 그리고 뭐 이사직도 들고 있는 뭐 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베리스모 재료가 있습니다. 베리스모 재료를 띄고 있고 딱 장난치기 좋죠. 베리스모가 왜 장난치기 쉬우냐면, 다들 알다시피 카티 치료제를 원작자들이 이렇게 참여한 이 카티 버전 2라고 보시면 돼요. 2 버전인데, 그럼 특별할 게 없는데 뭐가 다를까? 다 카티 치료제에 정복하지 못하는 항암제가, 이 암종이 고형암입니다. 고형암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베리스모고요. 그러면 만약에 베리스모가 일상에서 고형암에서 효과가 있다, 안전성도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시장에선 파급력이 있거든요. 딱 진양군 회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고용함에서 만약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 글로벌 빅팜들도 실패한 고용함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확정 짓지 마시고 만약에 진양곤 회장님이 장난을 치고 주가 부양을 시킨다면 조 단위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저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뭐 이게 단기로 조 단위를 갈지 언제 조 단위를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AACR이나 아스코 이쪽에서 뭐 참여를 해서 베리스모 고용함에 대해서 조금 펌프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질이 잘 되면 조 단위를 기록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지 않나. 그러면 지금 HLB 이노베이션의 지금 행적들을 보면 수많은 IR을 진행을 했잖아요. 자, 이 IR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고용한 카티 이 성공 가능성을 높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산 같은 경우는 이중 맹검이 아닌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대충 임상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반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얘기가 조금 되죠. 그래서 뭐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노베이션이 오늘 진양군 회장님과 의장님이죠. 진양군 의장님과 이 두 따님이 주식을 이렇게 딸들은 전환사채권 콜옵션을 행사한 것 같아요.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전환사채 권리 행사를 해서 19만 주씩 취득을 했고요. 진양곤 의장님은 16만 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진양곤 의장은 2,500원 정도 근처에서 이렇게 진행을 장내 매수를 했고요. 두 딸들은 2,549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냐 이게 두 딸들은 5억씩이고요. 진양권 의장님은 4억씩이네요. 보유 현금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고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긁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예. 여튼 뭐 요런 부분은 제가 특별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던 부분이에요. 단지 그 옛날 과거들을 패턴들을 기억을 하느냐 아니면 잊어버렸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저도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뭐 데이터로 증명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뭐 HLB 주가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HLB가 이 클래스 2를 받았다고 해서 예전처럼 급락이 나오거나 또 추가적으로 뭐 많이 빠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에 실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사가 빨리 진행된다면 지금 클래스 2 통보 받듯이 만약에 실사도 그에 맞게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면 저는 긍정 가능성이 또 50% 이상 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가를 뭐 4만 원대까지 빼가지고 횡보하고 개미 물량 뺏고 할 시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은 이 지수의 급등락이 없다라는 전제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지수가 어제와 같은 시장처럼 급락이 또 수없이 반복이 된다면 또 그 가격대까지도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저는 HLB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마냥 무조건 100%로 확신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하찮은 개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 말을 100% 신뢰를 하지 마셔라.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회사 관계자들도 아니고 특별히 엄청난 인물이라서 뭐 내부 소식을 듣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뭐 일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주식은 정말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내 가족도 믿지 마시고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마지막에 가족 추천하지 마라. 이 종목은 가족 추천하면 집안 전체가 다 그냥 뭐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종목 추천하라고 했어요. 뭐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추천을 해도 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라든지. 근데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이 종목 추천하면
같이 그냥 힘들어요. 나 혼자 힘든 것도 힘든데 가족까지 다 힘들어 봐봐요. 그냥 가정 파탄 나요. 이거 뭐 그냥 제 의견에 반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힘든 종목이라고, 좋은 종목이라고.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게 정말 그 달콤함은 잠깐이고 고통은 1년 내내입니다. 달콤함은 그냥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겪어봤을 땐 통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HLB는 공유하면 안 된다. 이게 제 뭐라 해야 되지? 가훈과 같은 뭐 철칙입니다. 여튼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두에도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안티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HLB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안티도 아니고 찬티도 아닌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HLB가 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안 갈 것 같으면 내려갈 것 같으면 팔고 그냥 주식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편을 나눠서 저 사람은 안티야 저 사람은 찬티야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살펴보면 2차전지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고요. 삼성 SDI가 좀 많이 올랐고요. 원전도 올랐고 반도체도 올랐고 바이오도 올랐고 뭐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새 삼천당 제약이 미쳤습니다. 이게 제가 좀 시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 제약 뭐 비만 관련된 종목들 요거 시장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돼요. 비만 테마 로봇 테마 좋은 건 알겠는데 저 종목들의 시총이 설명을 하려면 거의 한 20년치 수익을 다 끌어다 써야지 저 시총을 기록할 수 있는 시총인데 솔직히 개별 이익 따져보시면 저게 과연 시총이 설명이 되나? 뭐 하긴 뭐 HLB 들고 있는데 입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여튼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배 아파서 그런 건지 뭐 그렇습니다. 자, 뭐 다 올랐고요.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우주 관련된 종목이야 뭐 좋은 거고. 자, LB 쪽으로 돌아서 항서제약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HLB 팹은 7.37%, HLB는 3.5%, 코스닥은 4.19% 상승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1.53% 상승을 했고요. 자, HLB 파나진 1,705원에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일단은 뭐 1,600원 라인을 지켜주다 보니까 살짝 올라오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위로 1,9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올려놔야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뭐 ADC 후속을 뭐 한다 그러는데 택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865원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사모펀드는 뭐 이때까지 들어왔는 거를 거의 다 뱉어내고 있는 수준이고 투신도 뭐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일단 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고 해도 이게 뭐 좋아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시는 분과 아니면 그냥 뭐 넥사나 HLB 글로벌이나 테라퓨틱스처럼 즐기실 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은 만약에 베리스모로 주가가 급등을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상이 들어가면 조금 보유하시는 분들도 유전까지도 생각을 하고 들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이상하려면 환자도 뭐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노베이션이 모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 들어가면 유증 분명히 한 번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자,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 이 지분 관계를 보면 현재 거의 40%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로 길게 보면 HLB 사례와 비슷하다면 뭐 유증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긴 얘기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AACR까지 그리고 이상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글로벌이나 테라퓨틱스 예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요번에 HLB가 클래스 2가 나오면
이노베이션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과 테라피틱스가 똑같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응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린 이 자리를 넘어갔어요. 어제 저항 걸리던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2,7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앞서 기록을 했던 3,000원 자리를 도전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또 내일 내려가면 또다시 한번 2,400원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는 3,00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그 자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하한가 다음에 바로 풀렸거든요. HLB보다 먼저 풀리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 13,000원까지 가고 현재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장내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고 무중과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현재 자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회복을 하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3,400원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지하는 라인과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400원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직 안전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재료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HLB 테라피티스 재료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테라피틱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테라피틱스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1396원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참 기가 막혔던 게 뭐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얘가 원래 이름이 노터스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비임상 기업 중에서는 알짜 회사였고요. HLB로 넘어오고부터는 거의 뭐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비임상 기업이라기보다는 남의 회사 연구소나 지어주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스텝이 개별적으로 매력이 있으려면 그나마 얘가 했던 많은 회사들에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이 로또처럼 터져줘야지만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차트적으로는 지킬 자리는 지켜주고 마감을 했으나 위태위태하고 그 다음에 어제 자사주 뭐 매각인지 뭔지 그것도 주식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나마 차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전 바닥권은 아니라서 그 지점이 좀 괜찮은 거지 나머지는 뭐 딱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글로벌도 220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가 넥스트 사이언스 시절입니다. 자, 이게 이때죠. 자, 이때 하한가 가고 물량 터지고 올라가고 뭐 이러고 이 시절은 감사보고서 시절일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나오니 많이 막 이러고 급락을 주고 막 이랬다가 13,00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35,000원까지 갔는데 얘도 기록했는 게 아마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난히 일반 기억은 잘 없는데 주식에 관련된 기억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자, HLB 글로벌 현재 자리 보시면 보라색 라인을 지켜주고 111선 저항 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2100원 라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일 좋은 거는 2400원 위에 올려놓고 더 좋은 거는 224일선이 2600원 정도 이 정도 올려놔야 안정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도 뭐 콤부차가 코카콜라 마냥 팔리지 않는 이상 별 메리트는 없다. 다만 진양곤 회장님의 개인 회사다. 그런 장점은 있죠. 아, 그 다음에 햄버거도 팔리면 되겠네. NC토론 주주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6,8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제약도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2천억 원 매출을 냈는데요. 이게 HLB 제약의 본연의 사업이 잘 돼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HLB 생명과학에서 가져온 신화어드밴스의 매출이 더하기 되면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돌아와서 HLB 제약 같은 경우도 파란색 라인을 지켜주면서 양봉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일 아니면 요번 주에 224일선이 17,200원 위로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는 16,000원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HLB 움직임을 보시면 제약의 다음 그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입니다. 4,20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니 해도 환기 종목에서 탈피를 하느냐인데, 일단 작년 3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를 봤을 때는 환기 종목 떼기가 쉽지 않다, 합병밖에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HLB 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일단 차트 얘기로 돌아와서 HLB 생명과학도 41선에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얘도 정상적인 자리로 가려면 4,500원 정도는 올려놔야 그나마 다시 봐줄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56,1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금융투자와 투신이 사고, 사모펀드와 연기금 사고, 끝. 자, 일단은 이 연기금 사는 거는 배제하고요. 금융투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 추종 상품들이 돈이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개별 종목은 정리를 하고 지수 추종 상품은 또 사들이고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 금융투자라는 물량들이 전체 개인의 물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HLB도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지수 추종 물량이 더 들어올 거예요. HLB에게 더 배정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HLB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이게 HLB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실사에서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항서 측이 지금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입니다. 지멘스든 뭐든 FDA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번에 클래스 2라고 해도 저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예전에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반자동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또다시 세 번째라고 한들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차트는 선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추가적으로 하락 없이 5만 원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로 스물스물 올라간다. 그럼 저는 실사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추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말 트럼프가 발작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수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5만 원을 웬만하면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모든 게 빨리 진행될 거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못 뺀다라는 기준이 가설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서 측이 프로그램을 지멘스 수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요게 요번 클래스 2 실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준비한다면 저는 FDA 측에서도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다. 지금 그 기존의 지적 사항들이 이 지멘스 프로그램 하나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빠져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먹는 수준까지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다면 제 예측이 틀린 거겠죠. 저도 뭔들 알겠습니까? 저도 일개의 개인이고 개미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HLB란 종목은 가족들에게 추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내가 알고 투자하는 이 종목도 HLB란 종목이 나 혼자도 이렇게 힘든데 가족까지 사게 해서 힘들어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사줘서 수익 난다고 한들
아유, 고맙다. 요 말 한마디면 끝이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욕만 더 얻어먹지.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추천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 아니면 직장 상사,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추천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뭐, 이노베이션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상황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사 진행되기 전까지 베리스모 주가로 좀 이렇게 주가 펌핑이 되면 HLB가 이노베이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이노베이션이 저 날뛰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 2 뭐 악재라면 악재,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기다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끝.